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샤가 살고 있는 브로크타 다시 5라는 지역이 일주일 뒤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지역만 소실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이 세계가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코드가 세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복구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분열 분자, 즉 연구소가 이 보르크타 다시 5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소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보르크타 다시 5를 지우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아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샤가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라도 마리나도 그리고 갑자기 남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남자 주인공도 아니야. 걔는 남자의 부모님하고 가족들도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세상이 코드로 보이게 되는, 일종의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세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인공 아샤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디 제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엔드. 에피소드 2가 끝났네요. 드디어 아샤의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참 바보 같은 말 아닌가? 늘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멍청하게 들린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역전 앞이나 남은 여성처럼 흔해 빠진 동화 반복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 말이 거슬린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꽤 귀엽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몸이 조금만 안 좋더라도 오늘은 좋은 날이다. 누군가가 미치도록 그리워도 오늘은 좋은 날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해도 오늘은 좋은 날이다. 인간의 얄팍한 감정 따위가 하루가 지닌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비교할 대상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다. 당연하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내일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내일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내일 10시 30분 마침내 극야가 끝난다. 내일 10시 30분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기다리기 힘들다. 정말 못 참겠다. 네 친구 오늘 안 왔네. 누구긴 누구겠어? 네 전담 맹견 말이야. 야, 비율 찰지네? 머리 위를 비추던 밝은 전등이 더는 눈부시지 않다. 눈이 시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는다. 새하얗다. 순수한 인공의 백색. 하지만 거기엔 어떤 힘도 이렇다 할 실체도 없다.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 너 남친 없지, 슈비나? 왜 없냐? 야, 제 꼬라지를 봐라. 양심이 있어봐. 아, 미친놈. 야,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했으냐? 왜, 네가 남친 해주게? 어이, 슈비나, 이거로랑 사귈래? 나를 동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 불빛? 아니, 나는 불빛을 보고 있지 않다. 애초에 바라볼 수 있는 불빛 따윈 없다. 창밖의 툰드라는 영원처럼 뻗어있다. 하지만 구형이 아니라 마치 복도 같다. 명확한 경계가 그어진 영원. 그런 게 가능하다니 참 우습다. 정말 모순덩어리라니까. 그래서 귀엽지만 뭐 잘됐네.
갑자기 숙제 셔틀 그만두면 너무 이기적이잖아. 안 그래? 우리가 널 얼마나 믿고 있는데. 그래, 네가 최고다. 머리도 좋고 너 없으면 우리 어쩌냐. 들었지? 인민이 널 원한다. 슈비나, 이번엔 봐줄게. 버릇 때리지 말고. 툰드라는 끝없는 복도다. 이 도시는 자신의 한계치까지 차원을 팽창시킨다. 즉, 천장은 도시가 허락한 만큼만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늘의 높이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과 같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짜인 판 같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새 한 마리가 창밖을 스쳐나간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에는 횟수를 셌지만 이제 그만뒀다. 눈을 감고 엉덩이에 닿는 의자의 단단한 나무 촉감을 느낀다. 나는 아샤다. 아샤가 내 이름이다. 고작 이틀 걸렸다. 마리나 이 아파트에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났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지만 매 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던 수많은 것들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워졌다. 딱히 부정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그림자가 기괴한 각도로 드리워진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소리야 목소리가 엉뚱한 방향에서 들려온다 해도, 나뭇가지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박자로 흔들린다 해도,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매번 다른 모습으로 시즌된다 해도, 임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그 순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해도 괜찮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운동장은 평범해 보인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시끄럽고 아이들은 여전히 언덕에서 눈덩이를 던져든다. 물론 그 눈덩이가 어딜 향한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조금 어긋나 있다. 지나치게 푸르다. 원래 이렇게 푸르렀던가? 아름다운 색이다. 모퉁이를 돌자 마리나와 바딤이 있다. 둘 다 담배를 피우는 중이다. 너구나? 마리나. 얘 말 안 해. 그렇구나. 가족들은 어때? 정말 처량한 얼굴이다. 나는 코트 단추를 풀고 앞치마에서 작은 병을 꺼낸다. 여기. 어? 엄마가 안 드시겠대. 그럼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난 못해. 너는? 나도 안 먹을래. 바딤이 내 손에서 약을 낚아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알약 2개를 물도 없이 삼킨다. 마리나. 야! 그가 마리나의 어깨를 툭 친다. 마리나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이거 보여? 옳지. 그는 마리나 입에서 담배를 빼내어 내게 건넨다. 나 담배 안 피워. 들고 너 있어. 그는 마리나의 입을 조금 더 벌려 약을 밀어넣으려 한다. 잠시 동안은 마리나도 반항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아, 해봐. 마리나가 고개를 저으며 바딤의 손을 찰싹 쳐낸다. 그가 희미하게 웃는다. 눈이 따끔거린다. 난 바딤에게 담배를 돌려준다. 미안해. 내가 마리나를 껴안자 마리나도 나를 마저 안아준다. 마리나의 손이 올라와 내 머리를 토닥인다. 그 손길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겨있지 않다. 마치 자동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괜찮아. TV는 여전히 켜져 있다. 거실에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침에도 켜져 있었다. 어제도 켜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꺼져 있던 게 언제였더라? 나는 불투명한 유리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 반투명한 유리 탓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게 보이는 건 TV의 밝은 불빛이 만들어낸 아빠의 그림자뿐이다. 문을 열고 싶지 않다.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은 이미 반쯤 열려있다. 집안 어디에도 엄마는 없다. 분명 저 안에 계실 것이다. 어제 엄마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내게 묻고 또 물으셨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돌아왔을 때 엄마의 침대 시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침대에서 기어나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한 것처럼. 거실 쪽으로. 엄마? 엄마! 엄마!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두고니까 내 손이 문고리를 향한다. TV.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지? 처음 듣는 소리 같다. 평범한 뉴스 방송처럼 익숙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나는 문을 닫는다. 여전히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온다. 괜찮다. 숨이 조금 가쁘다. 왜지? 괜찮다. 내일이면 해가 뜬다. 그렇지? 그래. 나는 아샤다. 내일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내일.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몇 시지? 스탠드를 켠다. 아, 다행이다. 자기 전에 알람시계 태엽을 감아뒀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결국 한숨도 못 잤으니까.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고 머릿속은 미친 듯이 윙윙거린다. 엉망진창이네. 수학여행 전날 밤에도 이랬지? 정말 피곤한 성격이야. 뭐 어때? 지금은 훨씬 차분해졌으니까. 왜일까? 드디어 결전의 날인데. 일종의 체념 같은 건가? 그런 것 같다. 일어난 일은 일어나는 법이니까. 어스름한 겨울 아침이다. 나는 부엌에 앉아 차가 우러나길 기다린다. 달력의 맨 윗장을 이미 뜯어냈다. 12월 28일. 새해까지 고작 3일 남았다. 3일. 부모님 선물을 사는 걸 깜빡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에휴, 다 핑계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갑자기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싶어졌다. 나쁜 짓이란 거 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복도에 있는 커다란 옷장 앞으로 가져간다. 몇 년 전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다. 가장 높은 선반 뒤 신발 상자 뒤. 부모님이 내 생일 선물을 숨겨두는 곳. 새해 선물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옷을 발견한 이후로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 되게 성실하구나. 가끔 너무 궁금하긴 했지만 서프라이즈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글쎄요, 관장님은 서프라이즈가 별로 없는 성격이어서 모르겠네. 하지만 이번엔 찾았다. 알록달록한 포장지. 아주 잠깐 망설인다. 이거다. 내 새해 선물. 미리 뜯어보는 거 너무 죄책감 드는데. 하지만 내 손이 뻗어나가 상자로 움켜진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의자에서 내려온다. 내 방으로. 포장지를 찍고 싶지 않아서 조심조심 뜯느라 몇 분이나 걸렸다. 안에 든 게 뭔지 몰라도 푹신한 느낌이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설마. 그렇구나. 하하, 딱딱한 거랑 푹신한 거 둘 다 있네. 선물이 2개나. 와. 첫 번째는 양장본 일기장이다. 안을 살짝 들여다본다. 우와, 뭐야. 종이실이 엄청 좋아.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작은 속지까지 있어. 당장 뭐라도 쓰고 싶어지네. 너무 멋지다. 첫 페이지. 속지 바로 다음 장이 없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찢어낸 자국이 분명하다. 근데 왜? 나머지 선물은 나는 벙어리 장갑을 한 쌍을 손에 준다. 부드러운 크림색이 손목 부분에 깔끔한 붉은색 무늬가 들어가 있다. 장갑을 껴본다. 정말 따뜻하다. 장갑 낀 손으로 볼을 톡톡 두드려본다. 헤헤. 나는 너무 일찍 뜯어버린 선물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는 일기장에 뭐라도 써야겠다. 하지만 난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시를 지어낼 수도 없고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애초에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지만. 어쩌지 차도 마저 마셔야고 빨리 나가야 하는데. 젠장 뭐라도 아무거나 상관없어. 일기장을 100지를 남겨둘 순 없어. 엄마는 내가 여기다 글을 쓰길 바랬고, 내가 이걸 갖길 원했고, 이걸 샀고 예쁜 종이로 포장했고, 내가 좋아해주길 바랬어. 나 이거 좋아. 정말 마음에 들어. 쓸 거야. 쓸 수 있는 한 계속 쓸 거야.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쓸 거야. 이 양장본이 얼마나 멋진지, 종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쓸 거야. 장갑이 얼마나 푹신하고 예쁜지도 쓸 거야. 엄마가 뜨개질을 예전엔 그만둔 줄 알았는데 내가 눈치 못 챘거나 관심이 없어서 묻지 못했던 거였지. 분명 그럴 거야. 죄송해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있었나? 있었겠지, 그치? 잘 모르겠다. 몇 번이고 사과할게요. 사과의 말을 2페이지, 아니 3페이지 가득 채울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도 쓸게요. 미안하다는 말만큼 고맙다는 말도 많이 적어야 해. 아직 더 써야 해. 괜찮아, 할 말은 더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쓸 거야. 엄청 많을 텐데. 분명 나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점들을 전부 나열할 거야.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처음엔 좀 어렵겠지. 그래도 해볼 거야. 진짜 노력할 거야.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밥이 엄청 맛있었던 건 아니지만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건 늘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랬던 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 난 참 행복했어요. 엄마가 예쁘게 꾸밀 때가 좋아요. 특히 그 원피스 입었을 때요. 그 꽃무늬 원피스 알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실 때가 좋아요. 가게에서 뭐 사다 줄까 물어보실 때도요. 그리고 난 엄마가 너무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내가 너무 무슨 자식인 것 같지 않아? 원래 좋은 거는 별로 큰 이유 없는 법이야. 마음속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가장 피상적인 관찰뿐이다. 마치 내 주변을 벗어난 모든 것이 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 잠시 집어삼켜진 것처럼. 내 기억들이 마치... 맞다. 당연하지. 그런 말이 되네. 나는 일기장을 내려다본다. 망설였던 게 무색하게도 어느새 10여 페이지를 꽉 채웠다. 훑어보니 문법이 엉망이다. 원래 이렇게 형편없진 않았는데. 이제 그만 써야 할 땐가 봐. 손이 뻐근하다. 손목을 털며 시계를 올려다본다. 망했다! 진짜 그래도 여기 글 쓰니까 참 좋았다. 정말 멋진 선물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명. 아샤. 우리 아샤 올림. 내 이름은 아샤다. 일기장 덮고 침대에 둔 장갑을 집어넣는다. 이것도 정말 예쁘다. 아샤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게 느껴지죠? 당연히 끼고 가야지. 옷을 입어야겠다. 차는 이미 다 식었겠지만 오히려 잘됐다. 단숨에 들이키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양치하고 머리 빗고 단정하게 꾸민 다음 길을 나서야지. 다행히 오래 걸리진 않았다. 발렌키를 신고 복도 끝을 마지막으로 돌아본다. 거실문은 여전히 닫혀있다. 문 너머로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조용한 백색 소음만 들릴 뿐. 이걸로 된 것 같다. 다들 안녕. 나는 아파트를 나선다. 등 뒤로 문이 저절로 닫힌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하다. 아직 꽤 이른 시간이라 그렇겠지? 게다가 일요일이니까. 어제 학교에 갔으니 오늘은 일요일이다. 주말엔 다들 일찍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다. 그럴싸한 변명이다. 그럴싸한 설명이다. 비록 틀린 말이라 해도, 왜 아무도 없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해도 정말 사실이었어. 상처가 아물고 있다. 곧 세기가 치유될 것이다.
하늘은 사랑스럽고 차분한 남색이다.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면 조금 더 잘 보였을 텐데 가로등이 꺼질 때쯤이면 이미 해가 떠 있겠지? 아쉽지만 이 시간대 거리의 풍경도 나름 매력에 넘친다. 특히 새의 장식들이 더해져서. 다만 때가 어둠이 좀 질려버린 것 같다. 걱정할 건 없다. 아주 조금이니까. 노란 불빛이 푸른빛과 대비되는 게 좋다. 타오르는 비출기 아래서 눈송이가 반짝이는 게 좋다. 빛의 골이 바로 바깥에서 눈더미가 아른거리는 게 좋다. 사실 더 잘 보고 싶다. 정말 이래도 될까? 안 될 이유가 없지. 나는 양 옆을 살핀다. 진짜 조심해서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 원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었으니까. 그랬나? 내 말은 모든 게 꽤 가깝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도시를 오가는 외지인들이었다. 외지인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맞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미안, 요즘 머리가 꽤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져서 조금만 참아줘. 나는 재빨리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간다. 아샤, 나는 아샤다. 내 이름은 아샤다. 그래, 이 거리 평생을 걸어온 길인데 지금 훨씬 넓어 보인다. 이 각도 마음에 든다. 신선한 기분이다. 이렇게 도로를 걷다 보니 아니, 걷고 싶지 않다. 유치하지만 몸이 달리고 싶어한다.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본 적은 있다. 유도등이 길게 늘어선 활주로가 있지. 양 옆에 가로등이 켜진 이 앞길처럼. 꽤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비행기처럼 나도 구름 위로 날아오를 거야. 아니, 그 너머로. 여기가 내 활주로야. 날개를 펴고 엔진을 예열하고 그리고 이륙! 너 뭐하냐? 나는 발이 꼬여 눈밭에 처박힌다. 뭐지?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방금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을 쳐다본다. 이 목소리 웃음소리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발밑 좀 보고 다니지 그래? 토샤! 몸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우와. 난 토샤에게 와락 안긴다. 토샤는 웃으며 나를 안고 빙길 돈다. 토샤 너!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오랜만이네, 그치? 웃음이 멈추지 않아.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토샤도 함께 웃고 있다. 우리는 숨을 고르며 진정한다.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기뻐. 난 정말 다시는 널 못 볼 줄 알았어. 헤헤,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너 꼴이 그게 뭐냐? 다 컸어? 너도 좀 변했네. 목소리가 달라졌어. 진짜? 응. 우와, 완전 미쳤네. 난 전혀 몰랐는데. 너 아직도 그 말 써? 뭐가? 미쳤네? 미쳤네가 뭐 어때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줄 알았다. 토샤, 믿기지 않는다. 꼬박 3년이 지났다. 하지만 마치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조금 성숙해 보이긴 하지만 성격은 내 기억 속 그대로다. 그래서 어디 가는 길이야? 연구소 가는 길이었어. 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중요한 일이야. 오, 완전 진지한데. 헤헤, 응. 뭔지 안 알려줄 거지? 그게 딱히 비밀은 아니야. 세상에 메시지를 보낼 거거든. 메시지? 뭐 러브 앤 피스 같은 거? 비슷해. 야, 드디어 만났는데 그렇게 신비주의로 나가기야? 봐주라 좀. 미안. 근데 뭐 하나면 따라와도 돼. 직접 보면 알 거야. 그냥 말해주면 덧나나. 에베베. 알았어. 선택의 여지도 없잖아. 신난다.
텅 빈 길을 걸으며 어릴 적처럼 수다를 떨었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는 토샤를 못 볼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목소리를 듣게 되더니 토샤. 가끔 토샤에 대한 기억이 dim성dim성 끊어진 것 같았는데 내 기억이 맞아서 다행이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그나저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여전히 글도 쓰고 산책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그래? 누구? 어디부터 말해야 되나? 일단 학교에 남자애들이 있는데 한동안 친구가 없었거든. 네가 떠나는 후로. 근데 걔네가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 그리고 매일 나한테 장난도 쳐. 그 중에 V라는 애가 있는데 비차. 가끔 걔랑 얘기도 해. 걔가 저번 주에 나한테 탄산음료도 사줬어. 그래? 응. 그리고 마리아도 있어. 마리아? 풀네임으로 불러?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왠지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걔 엄청 인기 많아. 근데도 짬을 내서 나랑 얘기해줘. 같이 놀기도 많이 놀고 나랑 같이 읽으려고 잡지도 가져왔어. 오, 얘 예전에 같이 영화 갔다 왔어.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했거든. 우와, 재밌었겠다. 제목이 뭐였어? 그게 별에 관한 거였는데. 그리고 머릿속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영화에 대한 아주 희미한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하죠. 영화가 당시에 남장 여자가 나온 여성 남자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 거실의 불투명한 유리문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흐릿한 형체와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 뿐이다. 괜찮아? 괜찮아. 미안, 요새 생각할 게 좀 많아서. 그래 보이네. 근데 너 이제 완전 인싸 다 됐더라. 누가 알았겠어. 아니야 그런 거.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지. 정말 다행이야, 진심으로. 그런가? 고마워. 에휴, 괜히 돌아왔나 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토샤. 당연히 나는. 농담이야, 농담. 진짜 너 물려먹기 너무 좋다니까. 토샤가 내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오, 너무해. 그래. 그나저나 다른 애들이 괴롭히진 않고 얘가 괴롭힌다고 인식을 안 해요. 괴롭히다니?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네가 괴롭힌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 확실해? 내가 누구 하나 괴롭히려고 맘먹었으면 네가 1순위였을 텐데. 아니라니까. 진짜야. 남자애들이 장난치다 좀 선 넘을 때도 있긴 한데 내 친구가 절대 가만 안 두거든? 친구? 마샤 말하는 거야? 아니, 걔 말고 다른 애. 이름은 이라야. 오? 이라는 진짜 멋있어. 대단한 애야. 처음에 좀 쌀쌀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말투도 좀 거칠고 그래도 엄청 다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희 둘 꽤 닮은 것 같아.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잠깐, 내 말투가 짐승 같단 소리야? 그런 말 안 했어. 좀 거칠다고 했지. 나만 나쁜 놈 됐네. 헤헤. 그래도 나쁘지 않아. 너희 둘이 그런 점이 좋거든. 아하, 너 돌려가기라는 말 들어봤냐? 아니야, 진짜로. 살짝 부럽기도 해. 나도 가끔은 그렇게 말해보고 싶어. 있잖아. 응? 아니야, 됐어. 야, 말하다 끊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사람을 빡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빨리 말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 그냥 잊어버려. 제발. 토샤, 응?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눈으로 보지마. 진짜 듣기 거북할 텐데. 괜찮아. 너 원래 험한 말 자주 하잖아. 너?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알았어. 그게 진짜 바보 같네. 토샤가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한다. 토샤는 내 기억 속 모습 그대로다. 너 좀 찌질하잖아. 반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거든. 쟤가 저기서 엄청 고생하고 있겠지? 그 새끼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그러고 나선 아무것도 없었어. 가만 안 둬 같은 건 없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진짜 미치도록 화가 났어. 근데 지금 네 모습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 예전보다 훨씬 잘 웃네. 정말? 토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친구들이 네 말대로 그렇게 좋은 애들이면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토샤,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해놓고 보니까 엄청 오글거리잖아. 하나도 안 오글거려. 내 말은 네가 걱정해준 거 그거 네가 떠났을 때 정말 슬펐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아마 꽤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 후에 조금씩 나아지는 법을 배웠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거든. 네가 떠났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 스스로 치유해야만 했지.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공허함을 멋진 것들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어. 멋진 것들? 응. 좋은 거라면 뭐든 상관없었어. 맛있는 밥, 따뜻한 담요, 사랑스러운 책.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땐 진짜 못했어. 어째서? 그땐 내가 진짜 까다로웠거든. 계속 이런 생각했어. 이게 자격이 될 만큼 좋은 걸까? 별로 특별하진 않잖아.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충분히 달콤하진 않아. 멋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 안의 구멍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난 평생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기준은 낮췄구나. 그쵸? 그렇게 말하긴 좀 그래. 내 생각엔 나 자신을 더 알게 된 것 같아. 세상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고민해봤어. 무엇이 진짜 멋진 건지 생각해봤지. 멋지다고 할 때 너한테 그 단어는 무슨 의미야? 글쎄? 멋진 건 멋진 거지? 엄청 대단한 거나 뭐 아니면 비범하게 좋은 거. 맞아. 거봐, 비범하게. 그래서 무언가가 비범하다고 여겨지려면 비교 기준이 평범한 게 있어야 하잖아. 그치? 뭐 그렇겠지? 그 빈 공간, 내가 그토록 채우고 싶어 했던 그것도 여전히 내 일부였어. 그래서 깨달았지. 내 마음과 몸, 그게 바로 내 기준선이라는 걸. 내가 바로 세상을 재는 척도인 거야.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마침내 눈이 딱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 모든 게 갑자기 너무나 선명해졌지.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같이 있어졌어. 전부 비범해졌고 멋지게 변했어. 나는 어떤 보편적인 척도로 모든 것을 재단할 권리가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다. 물론 모든 것은 중간값이 존재한다. 온 세상이 그 주변에서 균형 잡는 완벽한 직선. 하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건 이 중간값,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내게는 너무나 아득하고 닿을 수 없이 높아서 내가 감히 무언가를 평범하다고 깎아내리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뻔뻔한 짓이었다는 것 사실이다. 여전히 좀 서툴긴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게 훨씬 쉬워졌어. 정말 훨씬 더 이상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돼. 나한테는 하루하루가 멋진 것들로 넘쳐나니까. 그래서 다 채웠어? 네 가슴 속에 있던 그 구멍 말이야. 그건 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네가 돌아왔잖아. 이제 네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도 있고. 그럼 난 이제 친구 카테고리에서 빠진 거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장난이야, 바보야. 여전히 고지고대로 다 빚는다니까. 너 진짜 한 번도 안 줘줘. 야, 그동안 못 열려 먹은 거 다 채워야지. 아무튼 아샤, 들어봐. 네가 방금 한 말. 토샤가 한숨을 쉰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꺼내라는 표정이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겐 그럴 필요가 없다. 저기 봐! 연구소야! 나는 입구를 향해 달려간다. 잠깐! 아주 잠깐 망설인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지?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날 쳐다볼 테고 난 분명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겠지? 완전 바보 취급 당할 거야. 그럼 그만! 이런 생각은 그저 습관일 뿐이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 왜냐하면
천천히 좀 가 진짜. 토사가 뭔가 건물의 명판을 훑어본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 들어가려고? 응, 한번 해봐야지. 창문이 다 새까만데. 오! 열려있어.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로비. 여긴 정말 오랜만이다. 딱히 익숙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 근처에 스위치 같은 거 없을까? 응, 찾아보자. 찾았다! 아! 방 안이 순식간에 빛으로 가득 찬다. 도샤! 다음에 켜기 전에 미리 말 좀 해줘. 아, 미안. 눈을 깜빡이니 시야를 적응시킨다. 좋아. 여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오래됐다곤 하지만 고작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의 일들은 여전히 너무나 흐릿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 꼭대기층.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 알았어. 그럼 손전등이라도 하나 챙겨갈까?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스위치 찾긴 귀찮잖아. 그래, 근데 어디서 구하게? 경비실에 하나쯤 있겠지? 그렇겠네. 입구 옆 텅 빈 경비실 문도 열려있다. 토샤가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뻔뻔하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상하죠? 아무도 없다는 게. 어쩌면 이 세계, 그러니까 보르쿠타다시오가 멸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 자리를 비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열쇠고리를 훑어본다. 옥상에 가려면 열쇠가 필요할 텐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 건물의 모든 문은 잠겨있지 않다. 난 그걸 사실로서 알고 있지만 왜냐고 묻는다면 딱히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여긴 없고 여기도 없고. 오 대박! 이것 좀 봐! 토샤가 철진한 달력을 꺼내든다. 아, 달마다 비키니 모델 사진이 박혀있다. 그거 참 대단하네. 게다가 외국 거잖아. 이거 리투아니아인가? 잘 모르겠어. 헤헤, 경비 아저씨가 심심할 틈은 없었겠네. 토샤, 우리 그럴 시간 없어. 알았어. 이내 토샤 책상 및 상자에서 손전등을 낚고 올린다. 이제 준비는 완벽하다. 텅 빈 건물 안으로 우리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1층은 아직 밝았지만 2층으로 올라서자마자 칠흑 같은 온강이 속으로 뛰어든 기분이다. 토샤가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앞쪽의 허공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다. 빗줄기가 벽가의 조각상을 비춘다. 가늘고 앙상한 조각상이지만 드러진 그림자는 꽤나 위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무서워? 내가? 아니, 난 그냥 이 장소가 마음에 안 들 뿐이야. 난 흥미로운데? 흥미로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거대한 쓰레기통일 뿐이지. 말이 너무 심하네. 오히려 약과지. 솔직히 네가 좀 그런 성격인 거 아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라면 좀 더 비판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애초에 우리가 헤어지게 된 게 다 저놈들 때문이잖아. 넌 화도 안 나? 그렇긴 한데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그렇구나. 미안. 신경 쓰지 마. 그냥 좀 놀라서 그래, 여러모로. 뭐 어쨌든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모르지. 미안. 한 번만 더 사과하면 걷어찰 줄 알아.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또 위로 올라간다. 창밖에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손전등 없이 걷기엔 아직 너무 어둡다. 토샤가 곁에 없었다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나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우주가 그것을 의도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주가 의도한 것이라면 나는 그저 정해진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이미 정해진 운명을 두려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손전등의 빗무리가 계단과 벽, 난간을 따라 미끄러지는 걸 보고 있자니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엄청 유명했던 만화의 한 장면들이 자꾸 떠오른다.
어두운 화물칸에 갇힌 에피소드였는데 토끼가 손전 불빛으로 무서운 그림자 놀이를 하던 장면입니다. 어릴 땐 그게 어찌나 무서웠던지. 물론 지금은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저 세탁기 안의 동전서럭처럼 머릿속을 달그락거리면 맴도는 흐릿한 기억일 뿐이다. 조금 거슬리긴 해도 깊이 생각할 가치는 없다. 그러고 보니 너한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겠지만 응? 너 왜 떠나 있는지 기억나? 그거? 기분 나쁘면 굳이 말 안 해도 돼.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빡치. 그놈들이 정확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과학적인 헛소리였어. 삼투성 왜곡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걔는 심기에 거슬렸나봐. 뭐라고? 너무하다.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도 그때 엄청 길길이 알뛰었잖아.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미안. 결국 난 아무것도 못했나 보네. 넌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솔직히 그날 치고도 널 놔준 게 좀 놀랍긴 해. 무슨 뜻이야? 네 능력 말이야. 어? 그거 있잖아. 의지로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 야, 내 말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마. 알았지? 엄청 단순하게 말한 거고 사실 꽤 복잡한 문제였거든.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네가 거대한 왜곡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고 했어. 거대한 왜곡. 그건 난 머리를 감싸준다. 맞아. 그래, 분명 그런 식이었어. 그런 비슷한 말을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 3년 전에? 아니, 그때뿐만이 아니다. 한참 뒤에도 아주 비슷한 말을 들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걸 알고 있다. 왜곡을 만들어내려다 실패했던 누군가를. 왜냐하면 그래서 걔네가 너도 그중 하나라고 한 거야? 왜곡? 뭐 그렇지. 내가 무슨 레이더 같은 거에 걸렸나봐. 그렇구나.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사무실, 전선들, 다정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던 누군가. 모든 게 너무 어둡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마치 성냥개비 하나로 거대한 무도회장을 밝히려는 기분이다. 젠장. 그 뒤로는 뭐 기억나는 거 없어? 너 떠난 뒤에? 아까 말해준 거 말고. 글쎄, 난 미간 찌푸린다. 토샤가 떠난 뒤에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나는 건 오직 깊은 절망감 뿐이다. 됐어. 너 지금 핏줄 터질 것 같아. 나 미안. 진짜 잘 안 떠올라. 뭔가 마치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자꾸만 빠져나가선 끔찍한 기분은 변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뭐 자세한 거 좀 기억 못하면 어때?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안 그래? 맞아. 난 정말 너무 기뻐. 헤헤, 아까 들었어? 오, 저기 봐. 저 벽화. 나 저거 기억나. 네 머릿속이 완전 텅 빈 건 아니었네. 내가 일부러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너라면 또 모를 일이지. 진짜 너무하네. 미안. 나는 벽으로 다가가 모자이크의 울퉁불퉁한 벽 표면을 손가락으로 흘른다. 지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눈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차갑다. 마치 예전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기분이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창 유리로 시선이 끌린다. 벌써 저 멀리 산등성에서 연분홍빛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 이제 손전등은 필요 없겠다. 토샤가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손전등을 끈다.
그 사람들이 왜 날 놔줬는지 알 것 같아. 그래? 왜? 내가 특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이런 불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 말이야. 그래? 그냥 내 느낌일 뿐이지만 어차피 내 기억은 뒤죽박죽이니까 그래도 대충 이런 원리인 것 같아. 왜곡은 믿음과 함께 커져.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얽힐수록 안정화시키기도 쉬워지는 거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는데 외부의 도움이 덜 필요한 걸지도 몰라. 누군가는 의도치 않게 일으키기도 하고. 나처럼? 아, 아마도 내 능력이 네 말대로라면 말이야. 하지만 그건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해. 대부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뭐 그럼 계속 모르는 편이 낫겠네. 그렇게 생각해? 응. 안 그러면 꼴이 이렇게 되니까. 토샤가 로비 주변을 가리킨다. 연구소, 사람들. 이 빌어먹을 도시 전체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잖아. 세상엔 인간이 건드려선 안 될 것들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적 장벽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너는 아마 이게 아니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존재했겠지. 네가 날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야. 어? 내 말은 난 여전히 토샤였을 거란 뜻이야. 단지 네가 날 외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난 절대 널 그렇게 부른 적 없어. 뭐 그건 그냥 과학적 용어일 뿐이니까. 잠시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세상은 날 그렇게 정의해. 토샤라는 존재가 아샤가 만들어낸 왜곡이라는 거네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넌 나한테 친구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고. 하하, 그래. 참 다정하기도 하지. 근데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왜곡이라는 꼬리표 자체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여기서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랑 도매금으로 뜯기는 게 싫을 뿐이야. 어?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왜곡들은 나랑은 완전히 달라.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기계적이지. 하지만 난 진심 어린 소원에서 태어났어. 만약 우리 둘 다 이런 규칙들을 몰랐다면, 세상이 뭘 균형이라 부르고 뭘 불균형이라고 부르는지 몰랐다면 난 그래도 존재했을 거야. 넌 그저 날 기적이라고 불렀겠지. 방금 하는 말 잊어버려,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딱히 나쁜 거 같진 않은데. 근데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었나? 세상이 항상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는 거? 난 알고 있었지만 너는 어떻게? 저놈들이 여기서 하는 짓은 범죄야. 우주의 안정성인지 뭔지를 해쳐서가 아니라 그런 건 낼바 아니지. 이건 모두의 희망과 기도에 대한 모욕이야. 저들이 일으키려는 변화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그저 명령에 불과하니까. 이 거대한 왜곡이든 불규칙성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그 이면에 깔린 냉소가 죄악인 거지. 토샤가 한숨을 쉬며 안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는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구나. 나는 이미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이 시점에 와서 내가 더 깊이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알고 보니까 너 꽤 로맨티스트였구나. 마음이 참 순수하기도 하지. 너한테 마음이란 게 있긴 한가? 물론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상관없다. 네 안에서 마음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든 내 메시지가 그곳에 닿기를 바랄 뿐이다.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한다. 토샤, 30분 남았어. 가자. Yes, sir! 옥상으로 가는 출구를 찾는 건 오래 걸리지 않다. 복도 끝에 있는 별도의 계단만 오르면 됐다. 손잡이를 누른다. 아무런 저항이 없다. 내 예상이 맞았네. 더 이상 열쇠는 필요 없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지.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변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자물쇠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된 것이다. 자물쇠의 기본 상태가 무엇이겠는가? 열려있는 것이다. 눈부시다. 밖이 너무나도 밝다. 눈을 깜빡인다. 여름이었으면 눈이 멀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눈이 멀어버릴 것 같다. 조금씩 시야가 적응해간다. 다시 눈을 깜빡이며 그저 똑바로 앞을 응시한다. 그리고 마침내 보게 된다. 아침 햇살을 광활한 지평선 위로 분홍빛 안개가 뻗어나간다. 안개는 가장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인해 청록빛으로 그리고 좀비 묻어나는 보랏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간다. 어둠은 이제 저 멀리 뒤쳐져 얼어붙은 툰드라 속으로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도시는 발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다. 이름이 뭐였더라?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지. 가로등이 이미 꺼졌다. 거리는 깨끗하고
조금 더 줄게. 혹시 모르니까. 위로 떨어지고 있어. 뭐? 주변을 둘러본다. 우와, 진짜네?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눈더미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을 향해 우르르 떠오르고 있다. 귀엽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 나는 두 팔을 뻗는다. 눈송이들이 벙어리 장갑 밑바닥에 소복이 쌓인다. 그나저나 아직도 높은 거 무서워해? 응? 아니, 딱히. 원래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았어. 오, 그래? 그럼 관람차 탔을 땐 어땠는데? 나 그때 9살이었어? 거봐, 알면서. 나 기억났어. 나 그거 기억나. 그럴 줄 알았어. 기억력 참 선택적이라니까. 게다가 가차없지. 아니, 오히려 갑자기 많은 것들이 훨씬 선명해졌어. 그래? 그게 좋은 기억들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토샤가 준 성냥을 다 써버렸다. 어두운 무도의 장, 결코 다 밝힐 수 없을 거라 했던 그 거대한 홀.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구석구석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있고 기둥과 늘어선 의자들, 휘장에 드리운 그림자는 여전히 꿰뚫을 수 없는 칠흑 같지만 마침내 주변이 보인다. 내가 어디 있는지 보인다. 대리석의 바닥의 문이 아름다우니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꽃병들, 벽을 따라 늘어서 수십 점의 그림들. 또 시작이네. 무도회장? 화려한 장식? 누굴 속이려는 거야? 그토록 보려고 애썼던 것은 그저 답답하고 비조무하게 불과했다. 아침 햇살은 창문이 아니라 콘크리트 틈으로 스며들고 있다. 비출기가 나는 곳은 대리석이 아니라 애초에 빛이 닿을 만한 곳도 별로 없다. 바닥을 뒹굴며 토샤를 부르짖는 내 처참한 내 모습뿐. 칠흑같이 어두운 정비소 안에 진동하는 가솔린 냄새,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 깨진 창문, 모두의 부모님께 사과하던 일, 발작에 질려버린 아빠, 슬프고 당혹스러워하던 엄마의 얼굴. 이 모든 게 그저 지루할 뿐. 미안. 뭐가? 너는 직후의 일이 기억나냐고 물었잖아. 그래서? 그건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어. 이미 알고 있었지. 그치? 응. 그래도 할 거야? 당연하지.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 말 들으니 다행이네. 그럼 올라갈까? 난 고개를 끄덕인다. 올라가자. 인정하기 싫지만 금속 난간 사이로 위로 올려다보니 조금 긴장된다. 점검용 사다리를 붙잡고 튼튼한지 확인하려 한번 흔들어 본다. 아주 튼튼하다. 흔들림 하나 없다. 다행이다. 아니, 당연히 안전해야지. 이곳은 관리가 잘 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세상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송신탑도 많다. 설령 그런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난 정말 고소공포증이 없다. 거짓말 아니다. 무섭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 응, 괜찮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와서 망설일 자격 따윈 없다. 사다리에 발을 올리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토샤도 뒤따른다. 내 부츠는 이런 데 어울리는 신발이 아닌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처음엔 몰랐는데 옥상 바닥에서 12m쯤 올라오니 손이 시려오는 걸 무시하기 힘들었다. 벙어리 장갑을 꼈는데도 닿는 느낌이 얼음장 같다. 털실 적신 얇은 얼음막 때문이겠지? 뭐 어때?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다시 내려갈 수도 없다. 버틸만해? 괜찮아. 확실해? 꽤 지쳐 보이는데. 괜찮아. 저기 너 겁쟁이인 거 우리 둘 다 알잖아, 그치? 센 척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했잖아.
느낌이 들어서 계속 위만 보자. 오직 위만. 벌써 절반이나 왔다. 플랫폼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인다. 옆을 보면 집중이 깨진다. 아래를 보면 초설령이다. 아래를 보면 난 처형당할 것이다. 아니 더 끔찍하다. 아주 먼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안돼.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아래를 보고 싶지 않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저기 응? 혹시 뭐랄까 메시지 보낼 대본 같은 거 준비했어? 내 메시지? 응. 아니 대본 같은 거 없어. 그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소리 지를 작정이야? 비슷해. 내 메시지 메모라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나? 구구절절 길게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니 처음부터 짧고 핵심만 전하고 싶었다. 적어도 나라는 사람을 안다면 그게 내가 원할 방식이라는 걸 알 것이다. 나를 안다면 더 오래 걸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참 바보 같다. 방에 뭘 찾으러 들어갔다 뭘 찾으러 왔는지 금세 까먹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건 나도 안다. 딱 그런 기분이다. 두 걸음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명백했던 것이 지금은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억을 되감아 조심스럽게 발자취를 되짚어보려 한다. 하지만 난 이미 두 걸음 더 올라와 버렸다. 잃어버린 조각들을 되찾으려 애쓰는 사이 더 많은 조각들이 빠져나갔다. 한눈 팔 여유가 없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 내가 하려던 말은 그래. 대본은 필요 없다. 지금처럼 멍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생각하면 메모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지금도 말을 더듬을까봐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저 그릇일 뿐이다. 물론 어떤 메시지든 그릇은 중요하지만 나를 압도하는 이 감정이 이토록 강렬하다면 형태가 어떻든 반드시 목적지에 닿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상하다. 너무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정 하나만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윙윙거리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머릿속엔 끊임없이 생겨나는 빈 공간들이 오래 비어있지 않는다. 이 따뜻하고 경이로운 감정이 밀려들어와 그곳을 가득 채워주니까 이건 정말 사랑스럽다. 난 얼굴을 가린다. 여기 바람 너무 많이 분다. 목도리가 어디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플랫폼 위로 기어 올라가자마자 높은 안테나에 기대어 주지 않는다. 올라오는 내내 팔다리를 마비시키던 통증이 갑자기 확 밀려온다. 야, 과거에다. 가끔 운동 좀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우와! 드디어! 내 뒤를 이어 기어 올라온다. 적어도 쟤는 기운이 넘치네. 와, 여기 바람 장난 아닌데? 시선이 눈앞의 풍경에 못 박힌다. 하하, 표정이 왜 저래? 뭐 무리도 아니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우니까. 우와, 너 이거 보여? 응. 이거 완전 미쳤어. 대박이야. 너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야, 다 엄청 조그맣게 보여. 와, 진짜 멀리까지 다 보여. 정말 예쁘다. 난 그냥 좀 피곤해서. 잠깐만 쉴게. 야호! 목소리가 울부짖는 바람소리에 묻힌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솟구치는 눈보라가 얼굴을 매섭게 때리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플랫폼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낄낄거리고 목청껏 구사를 내지른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귀에 묻은 눈을 털어낸다. 눈덩이들이 떨어져 나와 하늘로 떠오른다. 하늘.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 손을 뻗어? 안 닿네. 키가 모자라. 물론 바로 옆에 안테나가 있긴 하다. 저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꼭대기다. 그러니까 5m쯤만 더 올라가면 닿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못 올라갈 것 같다. 잡을 데가 전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도해볼 기분도 없다. 저기, 나는 소리쳐 부른다. 왜? 이리 와봐. 이제 슬슬 시간 다 됐어. 오! 여전히 만면의 미소를 띤 채 종종걸음을 다가온다. 나는 목도리를 곡쳐 메어준다. 추워. 좀 여미고 있어. 아, 아직도 그런 거 신경 써? 입 내밀지 말고 감기 걸릴까봐 그러지. 체념한 듯 한숨을 쉰다. 네가 우리 엄마라도 돼? 그럴지도 모르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왜 안 돼? 너 너무 어려 보이는데. 내가 원래 좀 동안이잖아? 어련하시겠어. 그럼 우리 아빠는 어디 있는데? 죽었어. 내가 독살했거든. 무서워! 헤헤. 해 뜬다. 아! 빛. 끝없이 이어진 산등성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온다. 지평선의 톱니 같은 윤곽이 불을 붙는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색조인 빨강, 주황, 분홍빛으로 높고 넓게 타오른다. 불길은 울부짖는 바람을 타고 녹아내리는 설원 위로 번지기 시작한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마침내 나는 고개를 돌린다. 내 곁에 선 모습이 폭력적인 아침 햇살에 흠뻑 젖어있다. 머리카락은 불타는 언덕과 같은 색이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해서 가슴이 아려온다. 네 이름이 뭐야? 어? 돌아본다. 내 몸이, 내 온 세상이 끓는 점에 도달한 것 같다. 네 이름, 넌 누구야? 아, 그게 난 미안, 잘 모르겠어. 너는? 그렇구나. 괜찮아. 괜찮아? 응.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아마 별로 안 중요한 걸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널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 나도. 그거 진짜 멋지다.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그치?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저기, 응? 왜 그래? 나 뭔가 엄청 중요한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메시지를 보내야 했던 것 같아. 메시지? 무슨 방송 같은 거? 아마 그래. 응. 우리가 지금 송신탑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렇네. 말 되네. 무슨 방송인데? 난 모르겠어. 하지만 느껴져.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해야 하는 느낌이 있어. 알았어. 다행이네.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끝없는 툰드라가 지구를 감싸고 있다. 서쪽 전선은 차갑고 어두워 보이지만 곧 머지않아 불길이 지표면을 뒤덮고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발 아래의 작은 마을은 이미 집어삼켜졌다. 금속탑은 열기에 달아올라 붉게 빛난다. 마치 모로 위에 올려질 준비를 마친 칼날처럼 조금씩 타들어간다. 잠시 후면 행성 전체가 불타오를 것이다. 태양은 계속 떠오른다. 타는 듯한 봉우리 위로 아침이 밝아온다. 내가 아는 얼굴이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내가 아는 이 아이. 나는 이 얼굴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내 얼굴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모르겠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난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잘한다. 그리고 내 생각엔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다. 내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았다는 걸 안다. 부디 내 최고의 모습도 보길 바란다. 내 최고의 모습이 최악의 모습을 덮을 만큼 충분했을까?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다. 나의 가장 밑바닥,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역겨운 순간들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이렇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고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불의 고리 속에 서 있는 사람, 이 넓은 세상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저기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전혀. 나는 고개를 젓는다. 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합리적인 답은 단 하나뿐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 맞아. 너한테 보낼 방송이 있어. 그러니까 수신기 준비해. 나한테? 응. 자, 방송 시작한다. 3, 2, 잠깐, 내 말은, 알았어. 나 듣고 있어. 연결됐어. 헤헤헤. 1. (1986년 12월 28일) 보르가쇼르 콤소몰스키 골다 옥타브르스키 프로미슐라니 엘란스키 샤브라니 자플라르니 그리고 폐쇄 도시 보르쿠타 다시 5를 포함한 보르쿠타 전 지역의 그 야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늦은 오전 보르쿠타시 당국은 유선전화 무선통신 전신을 통한 보르쿠타시 5와 연락 시도가 전면 실패했음을 확인했다. 모스크바 표준시 11시 정각 군 호위를 동반해 KGB 조사단이 지정된 위치에 도착했음을 보고했다. 도시의 모든 검문소에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투입된 부대가 해당 지역을 전면 수색했으나 인간이나 동물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주거 및 행정 건물은 잠겨있지 않았으며 강제 침입 및 난동, 패닉 혹은 대피를 시도하는 징후는 없었다. 경비 확보 및 추가 조사를 위해 추가 병력이 투입되었다. 정부 관계자와 기술위원회로 구성된 파견대가 현지 연구단지에서 기밀 문서 및 민감한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구조 역학에 관한 기밀 작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이후 소련 국가기록보관소로 이관하였다. 해당 마을의 통신탑에서 지속적으로 송출되던 무선 신호가 발견되어 차단되었다. 해당 송출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방송을 악의적인 전파 납치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주변 정황상 현재로서는 그러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중공개는 보류되었다. 실종된 보르쿠타다시 5의 직계가족에게는 한 건당 200루블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부록, 확인되지 않은 민간 보고에 따르면 도시 인프라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미공화국 내 여러 지역에 앞서 언급된 방송이 간헐적으로 수신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신호는 모스크바 표준시 10시 30분에서 11시에 가장 선명하게 감지된다. 방송은 모스크바로 된 특정 문구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다. 좋아. 그 다음 멈추고 Y 제발 진짜 더럽게 느리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냥 내가 할 걸 그랬다. 그게 훨씬 빨랐을 텐데. 장난컨대 너 너도 알잖아. 뭐라고? 그게 난 이거 장난인가? 아니면 만약 진짜로 메시지 내용 말이야 멍청아. 그렇게 적혀있다고. 진짜야? 응, 봐봐. 진짜 웃기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lov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이상 자토의 스토리였습니다. 아샤가 보내려던 그 메시지, 사랑한다고 외치려던 그 메시지, 세상의 끝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는 결국 세상에게 닿았네요. 어떠셨을까요? 사실 세계관 자체가 명확하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애매한데, 일단 이 보르쿠타다시 오라네 지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고요. 대신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던 그 부분을, 그 지역을 모티브로 삼았다고는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자토 어떻게 플레이를 보고 지켜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마무리가 자토로서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자네두사랑 관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녕.